대학생도 한 3분 계셨고요. 그리고 주부도 계셨고 직장인도 계셨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본인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번역 일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번역기 학습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진행을 맡은 MC 이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신해서 번역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번역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우스 번역사 최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번역회사가 아니라 번역 플랫폼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제 QM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니아 프로젝트가 혹시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니아 프로젝트라는 거, 니아는 이제 약자죠. 그래서 NIA 해서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그 니아라는 곳의 이제 핵심 가치를 좀 살펴보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초연결 진흥화, 진흥화 기술로 디지털 사회 전환.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이제 진흥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자니 약간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부분도 추구한다고 하는데 니아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에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하죠. 또 청년들, 또 장애우들, 뭐 이런 분들의 고용을 이제 진작시키는 이런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자분들을 모실 때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번역회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역기가 조금 어떻게 발전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번역 업무를 이제 받아서 그 번역 결과물을 납품하는 번역회사랑은 좀 차이가 있죠. 번역 플랫폼 회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쉽게 말하면 구글이나 파파고 같은 걸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년이랑 비교해서 구글이랑 파파고가 굉장히 번역 품질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이유가 트랜슬레이션 메모리라고 하는 앞으로는 TM이라고 좀 불러드릴 텐데 그게 말뭉치거든요. 결국 그 TM이 양이 방대해지면서 그 번역이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는 그 결과로 이제 번역 품질이 좋아진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니아 프로젝트도 결국은 그런 말뭉치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뭉치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번역기를 학습시킨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요새 크라우드 워커 개념이 좀 화두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네. 혹시 크라우드 워커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국은 그 니아 프로젝트가 4단계 정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문을 처음에 수집하고 그 원문 수집된 걸 정제하고 번역하고 번역한 내용을 검수하는 이 4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사실은 단계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외부 작업자들 그분들을 저희가 크라우드 워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는 이제 군중이죠. 어떤 한 사람이 꼭 그 일을 맡아서 그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나눠서 큰 덩어리를 이루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제 크라우드 워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뭔가 번역하시는 분들께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크라우드 워커로 저희가 번역 작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살짝 네, 지난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2주 동안 영문 정제 검수죠, 정확히 말하면. 그 내용을 진행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저희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된 PDF를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해갖고 오면 그대로 작업이 잘 됐는지 검수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약 2주 동안 좀 많은 양을 처리해야 돼서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분 한 분 예를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퇴근하고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 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업량을 소화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일 많은 그 성과를 내셨고 2주 정도 만에 220만 원. 220만 원. 네. 또 한 분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분은 이분은 처음에는 되게 난 못하겠다. 나는 풀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이 작업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 잠깐 맡겨놓고 작업하고.
근데 이분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140만 원 정도 가져가셨고, 대학생 같은 경우도 한 분 계셨는데 끝까지 진행을 못하시고 중간까지만 했는데도 이제 93만 5천 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좀 아무나는 못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고요. 쏠쏠한 부수입을 원한다면 좀 참여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라우드 워커는 좀 상시 모집인가요? 어떻게 혹시 지원할 수 있죠? 저희 회사에도 이제 리크루팅 담당자가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데 이제 그런 구직 사이트에 저희가 공고를 올려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4가지 그런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마다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시기에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 공고로 항상 열려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주 체크를 해보시면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더 크라우드 워크라는 개념이 좀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도 할 수 있고 뭔가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하는 만큼 자유로운 시간대에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대화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번역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니아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크라우드 워커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적어 놓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목이 크라우드 워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런 내용의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크라우드 워커를 통해서 다시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체험을 좀 쓰셨는데 여러분께도 좀 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크라우드 워커가 여러분의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